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기술 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장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제작을 위한 오토데스크 제품 활용인데요. 요즘 많은 제품들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그런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으로도 그 손쉽게 그리고 퀄리티 높은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3D 제너럴리스트로 한 12년 정도 그 방송, 그리고 홍보 영상 쪽, 그리고 조형 디자인, 그리고 게임 쪽도 좀 했었었고요. 게임, 그리고 AR, VR 쪽 좀 다양한 분야에서 3D 모델링부터 해서 텍스처링, 그리고 렌더링까지 가끔 VFX를 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21세기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오토데스크 M&E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끝내고요. 이 정도로. 오토데스크 제품을 활용해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잠깐 워크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업자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머드박스에서 제작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좀 지브러시를 오래 사용했었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좀 손에 익은 툴을 좀 많이 쓰시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지브러시에서 모델링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머드박스는 그 텍스처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그 요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브러시나 머드박스에서 완성된 그 하이메시, 하이폴리라고 하죠. 그런 모델링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제 리토폴로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의 흐름, 특히 뭐 사람이나 동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 근육의 형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맞는, 그리고 근육의 흐름대로의 그런 그 메쉬, 그 토폴로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메쉬를 구성하고 있는 흐름을, 그것들을 잘 짜줄 수 있는, 그렇게 짜는 걸 리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저는 마야에서 모델링 툴키를 활용해서 이제 리토폴로지를 하고 있고, 텍스처링은 머드박스에서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직접 바로 이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선 완성된, 지금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지브러시에서 하이메쉬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이고요. 지금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 캐릭터의 컨셉은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카타리나를 컨셉 디자인을 하셨던 분의 자료를 받아서 제가 모델링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실사 버전으로, 디지털 휴먼과 같은 실사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마야 오토데스크 제품 쪽을 활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얼굴 부분, 특히 이제 이 얼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사실적인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야 하느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리토폴로지를 먼저 해야겠죠. 리토폴로지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 보시면은 그 마야에는 모델링 툴킷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커드 드로우라고 있거든요. 커드 드로우를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하이메쉬의 지브러시나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온 이 하이메쉬를 가져와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근육의 흐름에 맞는 메쉬로 리토폴로지를 짜야지 이제 정확하게 모델링을, 그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리깅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쉐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실적인 스킨 재질을 서브 서페이스 스케이터링이라고 그래서 SS 쉐이더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정확한 물리적인 빛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메쉬를 만들 때 스케일을 꼭 실사의 스케일로 작업 그 크기로 해서 만드셔야 나중에 이제 물리 계산할 때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마야에서 리토폴로지 하는 방법식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그 지브러시에서 만들어진 하이메쉬를 지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마야로 불러와서 여기 보면 하이메쉬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이제 너무 폴리곤이 많죠? 이 오브젝트를 여기 make the selection object live라고 make live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 캐릭터의 명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모델링 툴킷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의 라이브 서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코드 드로우를 생성하는 오브젝트들은 여기에 딱딱딱 다 밀접하게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여기서 코드 드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시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시메트리를 선택하면 좌우 대칭이 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좌우 대칭인 캐릭터면 시메트리를 오브젝트 X로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클릭, 내가 원하는 점을 찍고 난 뒤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그래서 여기랑 또 여기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면을 생성해 주면서 리토폴로지를 아주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인체에 대한 해부적인 지식은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 흐름대로 메쉬의 흐름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눈은 눈의 흐름대로. 이렇게 해서 다 처음에 메쉬를 짜실 때는 좀 크게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작은 양의 메쉬로도 조금 버벅이는 경향이 있네요. 확실히 송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클릭. 원래 이게 송출 프로그램이 없이 바로바로 그냥 여러분들 PC에서 하시면 빠르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PC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지금 방송 송출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노트북이어가지고 제가 작업할 때는 노트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메쉬들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생성된 메쉬를 여기 보면 버텍스로 가져가면 버텍스가 선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좀 수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메쉬에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엣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엣지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 이렇게 볼륨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리토폴로지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저는 지브러시에서 또 리토폴로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3D 코트로도 리토폴로지를 해봤는데 지금은 마야에서만 리토폴로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정확하고 마야에서 작업하는 리토폴로지 작업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마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다가 보면 이런 식의 노란 X 표시가 뜨면서 뭐가 이렇게 뜨죠? 이게 바로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면도 지울 수가 있고요.
보시죠? 그리고 다시 생성하려면 Shift 누르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탭을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고 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올려보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탭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끌어보면 식으로 바로바로 엣지를 뽑아서 면을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붙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되죠. 그리고 하나씩이 아니라 이게 루프 형태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하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누르면은 미들 마우스 버튼이죠. 휠 버튼. 그걸 누르서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 엣지를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메쉬를 확장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메쉬를 당겨서 작업을 했다면 이거를 일일이 당기고 있으면 그게 다 시간이고 노력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Shift를 누르면 릴렉스 모드가 됩니다. 릴렉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면의 이 공간을 계산을 해서 중앙 위치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동으로 면의 분포를 잡아주죠. 이렇게. 이게 실제로 제 주변에 그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시는 뭐 아티스트 분들 여러분 보면 맥스를 사용하시던 분이 이 마야의 리토폴로지 기능이 편해서 마야에서 리토폴로지 하는 분을 많이 뵀거든요. 이게 안 써보신 분은 꼭 한번 써보시기. 메뉴도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키보드 마우스 쇼컷이라고 있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축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작업을 하시면은 빠르게 리토폴로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면 생성이 금방금방 되죠.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지브러시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하나씩 마야로 옮겨서 리토폴로지를 통해서 그렇게 UV도 피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마야에서 리토폴로지를 하시게 되고 리토폴로지가 끝나게 되면 이 리토폴로지가 끝난 제품에 이제 UV를 필 거잖아요. UV는 뭐 간단히 필 수 있는 거니까 뭐 크게 소개를 안 드리고 그 UV 핀 오브젝트를 어떻게 할 거냐? 머드박스로 가져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알베도 그리고 스페큘러 너프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쿼트 웨이트, 그리고 SS 스케일 맵을 바로바로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다 하나씩 만드는 거 아니라 알베도를 하나 만들어 놔서 알베도를 응용해서 이러한 맵들을 다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머드박스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드박스에서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 텍스처 소스는 텍스처링 XYZ에서 제가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드박스 보면 지금 W 눌러서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야에서 리토폴로지를 했고 이렇게 UV는 좀 고해상도 텍스처를 좀 고해상도로 쓰기 위해서 멀티타일 UV로 이렇게 세 칸 정도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야가에서 머드박스에서 텍스처링 하기가 조금 제가 좀 머드박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포토샵과 같은 레이어 구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별로 텍스처 소스를 가져와서 프로젝션 할 수 있어서 저는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미지 브라우저에 가면 제가 이제 경로는 지금 이렇게 가져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소스들이 텍스처 XYZ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들인데요. 우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먼저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폴더를, 여기 이미지에 뜨는 거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그 텍스처 폴더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서 폴더 선택을 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디스플레이스먼트 멤버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선택을 해서 딱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PSD는 들어오지가 않는데 PSD라서 그럴 거예요. 다시 아까 그걸로 갈게요. 여기 가서 제가 원래 사용했던, 그럼 여기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여기 스텐실, 셋 스텐실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셋하고 페인트에 프로젝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축키가 S인데 S를 누른 상태에서 스텐실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맵을 프로젝션하는 방식에서 이제 마리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션 되는 이 맵을 랩이라고 하죠. 이렇게 랩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모드박스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외로. 근데 모드박스도 그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모드박스에서는 셋 스텐실을 여기 보시면 에디 스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디 스텐실을 활용해서 단축키가 R이거든요. R을 딱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입술에 맞게끔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스컵 툴에 가서 그랩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히고자 하는 대상 오브젝트에 맞게끔 스텐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수정이 끝나면 Done을 누르시면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해상도가 워낙 큰 이미지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다시 페인트 툴로 넘어가서 프로젝션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레이어.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맵이고요. 여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바로 오브젝트에 프로젝션해서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오브젝트에 입힐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스 맵을 입힌 게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제작을 해서 입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혀진 맵은 여기 가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돼요.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맵 텍스처가 익스포트가 되거든요. 익스포트된 텍스처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워드박스에서 만들어진 알베도. 알베도 맵도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러한 캐릭터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하나 만들고 얘는 꺼줄게요. 그리고 알베도에 사용할 텍스처가 텍스처 소스가 있는 폴더를 지정하십니다. 저는 텍스처링 소스에서 이걸 사용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다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고, 처음에는 얘가 되게 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100%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아주 엄청 크게, 이게 큰 맵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보일 거예요. 그때 여기 이 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게끔 리사이즈가 되거든요. 이때 다시 아까처럼 Set Stencil 해주시고 3D 뷰로 가셔서 단축키 S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위치에 맞춰 놓고 텍스처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앞면을 했으면 이렇게 앞면을 다 텍스처링 하면, 이렇게 텍스처링을 하게 되면 옆면이 밀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프로젝션을 해서 맵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Q를 누르면은 단축키 Q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밀려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브라우저 가서 측면 이미지를 선택하고 셋 스텐실을 하고 3D 뷰로 가서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그리고 한 가지 요령을 좀 알려드릴 게, 매 방향을 바꿔가면서 텍스처링을 할 때는 레이어를 계속 생성해가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중첩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블렌드 되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 측면 이미지를 또 스텐실로 불러와서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을 하시고, 여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New Layer 마스크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페인트 브러쉬를 더블 클릭하면 페인트 브러쉬의 그 특성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까만색이 마스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리고 흰색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다시 나타나죠.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각각의 레이어에 텍스처되어 있는 텍스처링을 블렌드 하시는데 쓰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정밀하게 이 텍스처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Shift L을 누르면은 그런 게 다 순수하게 텍스처가 입혀진 화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이러한 경계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마스크와 레이어들을 이제 덧대어 가면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또 뉴 레이어 해서 자, 이쪽이죠. 이쪽을 스텐실 해서 프로젝션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블렌더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명암이 된 부분들은 좀 지워줘야겠다 싶으면은 마스크 써서 페인트 브러쉬 가서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살살살살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블렌드가 되죠? 네,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그 외 텍스처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 외의 부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여기에 클론 브러쉬라고 있어요. 이게 포토샵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론이라고 있습니다. 클론.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 스탬프, 이 도장 툴에 어디를 표본을 가져올 거냐 되거든요. 여기를 딱 클릭하고 띈 다음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요거 보면은 레이어별로 칠해져 있는 색상 영역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텍스처링이 다 되어 있으면 이 텍스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듀플리케이트 머지 비지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레이어별로 만들었던 레이어는 유지하면서 맨 상위층에 그 보여지는 것들을 다 합쳐진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는 이제 모든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에 대한 이미지 정보값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제 클론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이제 우리 소스 텍스처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역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비슷한 영역의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요.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거랑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포토샵의 개념을 다 가져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드저스트 컬러라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칠해진 그 색상 정보 값들을 또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밝기들을 이런 식으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밝게도 할 수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고 커브 곡선을 이용해서 세츄레이션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여기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스페큘러 러프니스, 쿼트 웨이트, 그 다음에 서브서페이스의 스케일링 맵,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조절을 해서 그레이 스케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로. 그렇게 해서 밝기를 조정하고 여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더 뭔가 밝기를 더 놓고 싶다 했을 때 레이어를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더 러프니스를 밝게 놓고 싶다. 그러니까 거칠기는 까만색으로 갈수록 그 거칠기가 약하고 밝은 색으로 갈수록 거칠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되면 이렇게 검정으로 더 칠해주면 여기는 거칠기가
약해서 리플렉션이 이제 생겼을 때 거의 정반사, 반짝반짝거리겠죠? 정반사가 되겠죠? 그리고 강도도 여기 보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서 각 레이어별로 작업을 할 때마다 내가 밝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여기 보면 블렌딩 모드도 있습니다. 이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되어 있는 것, 알베도는 저렇게 작업하면 되고, 이제 스페큘러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하얀색 밝은 부분이 더 이제 서페이스 서브 스캐터링 서페이스가 일어나서 더 이제 빛이 투과돼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밝게 보면 SS 스케일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지정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알베도 맵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을 해서 코트 웨이시라고 해서 이제 그 약간 그 스페큘러보다 약간 위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얀 부분이 더 밝게 빛나는 부분이라 이 눈가, 눈밑 그리고 요 상처가 생긴 부분, 흉터가 있는 부분도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드라져 보여서요. 저는 좀 이렇게 했고, 이제 입술 그리고 코 쪽 그리고 광대 가장 빛이 닿았을 때 이렇게 많이 반짝이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코트 웨이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 러프니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검은색 부분이 더 이렇게 이제 잘 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입술이 반짝반짝 하니까요. 입술이랑 그 다음에 군데군데 이제 그 모공 부분들도 이렇게 울룩불룩 하니까 그 모공 부분들도 이렇게 그 모공에 따라서 그 재질감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절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드박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맵들을 다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생성된 맵 중에서 알베도, 스페큘러 러프니스, 코트 웨이트, 그 스케일 맵은 바로 마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지브러시로 한 번 더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브러시를 열어서 지금 지브러시, 그러니까 그 텍스처링 XYZ에서 제공하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그런 피부에 대한 부분들만 제공이 되지, 만약에 지금처럼 그 눈에 상처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주름이 좀 더 뭐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주름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머드박스를 쓰든 지브러시를 쓰든 해서 그 아티스트 분들 개개인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브러시에서 생성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사실 수가 있는 게 머드박스가 좋냐, 뭐 지브러시가 좋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웨타 디지털에서 그 타노스를 만드신 장정민 아티스트님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를 아예 쓰지 않으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머드박스만 쓰시거든요. 머드박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노스 캐릭터, 메인 타노스 캐릭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지금 아바타 2에 들어가는 캐릭터의 한 60%인가 70%를 다 만들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툴은 툴일 뿐인 거지,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티스트가 이게 좀 어떠한 툴을 썼을 때 내가 좀 익숙하냐의 차이인 거지,
저도 지브러시만을 좀 쭉 써오다가 이제 오토데스크 쪽을 같이 하면서 워드박스를 사용하면서 점점 워드박스의 그런 사용하기에 편한 강점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도 이제 워드박스 쪽으로 많이 좀 써볼까 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굳이 툴에 대한 경계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사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텍스처링 SIG를 응용해서 가져온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레이어별로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처링 XYG에서 가져온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첫 번째 레이어에 보시는 것처럼 넣어서 이건 기본 질감이죠. 피부 질감. 피부 질감들을 작업을 했고, 거기에 위에 두 번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몸에 있는 질감들을, 여기 있는 질감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얼굴에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름 표현들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흉터 같은 경우에도 흉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흉터가 생긴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표현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다시 뽑아서 이제 마야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 여기 이제 마야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야에서 완성된 오브젝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게 되면 그 눈썹이랑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엑스젠을 써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보면 엑스젠에서 정말 헤어는 제가 엑스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애니메이션 하기에도 그렇고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표현들까지 너무 잘 표현이 돼서 엑스젠 안 써보셨다면 꼭 써보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엑스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희 21세기 소프트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엑스젠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셔서 엑스젠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맵을 이제 이렇게 보면 워드박스를 활용해서 이제 다 추출을 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그 지브러시에서 다시 이제 주체적으로 흉터나 추가적인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을 다 표현해서 가져온 뒤에 이제부터 이제 마야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마야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메쉬, 아놀드의 그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표현하기 위한 메쉬의 설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S 쉐이드에서 설정해야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메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제를 보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트리뷰트 메쉬를 선택을 하고,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쉐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파일명에 뒤에 쉐입이라고 있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놀드라고 있습니다. 아놀드. 여기서 오파큐르 설정을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서브 디비전이라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게 타입을 캐클락으로 바꿔주시고 아이터레이션을 최소 4 이상은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메쉬가 하이폴 형태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제대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 잠시만요. 다시 그걸 선택해요. 꼭 타입이랑 아이터레이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하이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질이 들어가고 SS가 들어가면 그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피부의 질감 표현이 조금 안 좀 덜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좀 묻히는 느낌이 있을 때 조금 더 임의로 세게 평소 드러나는 것보다 조금 세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보통 스케일에서 이게 보면,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맵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여기서 스케일로 조절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스케일로 조절하면 이게 이렇게 막 풍선처럼 되기도 하고 쪼그러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케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요 메쉬의 이 하이트 값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제로 밸류는 0점으로 주시고 이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머블 말이나 뭐 머드박스나 이렇게 가져오면 그 그레이 값이 그 0점 뭔가 마이너스 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설정이. 그래서 그거를 0으로 제로 값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0점으로 세팅을 해주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 설정하는 부분들은 이걸 작업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저랑은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Enable Auto Bump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메쉬는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메쉬는 요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됐을 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요 재질 표현이 제대로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올 겁니다. 뷰포트에서 확인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질감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 값을 뭐 극단적으로 0.1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약하게 나옵니다. 올리면 더 세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좀 전보다는 좀 약해졌죠? 다시 돌려놓을게요. 1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피부 질감 설정하시는 방법. 여기서는 그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방법인데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리셋의 스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불러와서 내가 만들어 왔던 텍스처를 다 넣어서 일일이 체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리맵 밸류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그 제가 처음에 그 머드박스에서 제가 그 영역별로 이렇게 어느 쪽이 더 밝게 빛날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이제 그 러프니스를 죽일 것이고 하는 부분들
해왔지만 막상 또 적용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리밋 밸류를 활용해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밝기 조절을 컨트롤해서 실제 이제 그 마야에서 뷰포트 창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SS가 얼마만큼 적용이 될 거냐에 대한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야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고요. 바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탭을 누르면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AI 스탠다드 여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있죠.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 여기 보면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프리셋. 이 프리셋을 클릭하면 스킨이라고 있죠. 스킨을 리플레이스로 바꿔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스킨 설정이 되어 있는 SAS 서페이스,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서페이스 보면 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머드박스에서 만들었던 알베도 맵 느리네요. 잠깐 버겁습니다. 그래서 다시 탭을 누르시고 파일이라고 치시면 파일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불러와졌죠? 여기서 알베도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 베이스 알베도 있죠? 얘를 불러오고 제가 UV 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일링 모드를 여기 워드박스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네이밍으로 되어 있는 네이밍 규칙대로 멀티 타일 UV들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 제네레이터 프리뷰를 하시게 되면 이 식으로 프리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얘를 그 컬러 컬렉터라는 걸 하나 더 달아줬어요. 이걸 왜 달아줬냐면 지금 이 맵을 직접 그 렌더링 적용해서 렌더링을 해보면 약간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잡아주기, 붉은기를 빼기 위해서 컬러 컬렉터를 넣어주고 AI 컬러 컬렉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걸 설명드리려니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최대한 해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인풋 값에 넣고 여기에서 멀티플라이의 컬러 값을 좀 빼시면 돼요. 멀티플라이에서 얘를 이렇게 RGB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RGB 한 0.9 정도로 빼주면은 붉은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서브 서페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레디우스라고 있잖아요. 이 레디우스에는 제가 여기 보면 멀티 디바이드라는 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멀티 디바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첫 번째 인풋 값에다가 얘를 연결해주고 아웃 컬러를 연결해주고 여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1, 0.35, 0.0, 0.2라고 되어 있는 이 수치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붉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그런 붉은 그 핏줄 아니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이렇게 붉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빛이
피부에 빛이 닿아서 이렇게 산란이 일어났을 때 그 값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값을 0.1, 0.35, 0.2 해서 얘는 이 레디우스 값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벌써 시간이 51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끼 보시는 것은 스페큘러 맵, 그 다음에 이거는 스케일이죠. SS 스케일 맵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스페큘러 러프니스에는 스페큘러 러프니스, 그 다음에 스케일 맵에 여기 스케일 맵에는 요 아까 만들었던 이 스케일 값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트 웨이트에는 여기 보면 코트 값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코트의 웨이트 값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지금 이렇게 쉐이더에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범프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노멀 카메라에 연결해 줬고요. 이렇게 SS 스킨 쉐이더는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렌더 세팅인데, 렌더 세팅은 되게 간단합니다. 렌더 세팅은 여기 설정창 가셔서요. 여기 아놀드 렌더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로 디퓨즈의 퀄리티하고 스페큘러 퀄리티, 그리고 SS 퀄리티가 높아야 해서 이 수치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려줬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카메라 AA 값만 올려주셔도 돼요. 얘를 올리게 돼. 이 카메라 AA 값이 전반적인 모든 샘플링 값들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다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처음 써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얘를 다 디폴트로 아마 11이 돼 있을 겁니다. 2였나? 디폴트로 그렇게 높은 값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1 정도 돼 있을 11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면 요것만 올려주시면 돼요. 요걸로 퀄리티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조금 참고하실 거는 그 레이뎁스라고 있는데요. 레이뎁스에서도 이 값을 디퓨즈하고 스페큘러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값하고 트랜스페어런시 뎁스 값을 조금씩, 이거는 뭐 크게 안 건드려도 되고요. 요거 디퓨즈하고 스페큘러 값을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GPU가 지원이 되는데 GPU는 GPU로 바꾸시고, 내가 GPU 카드가 여러 장이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GPU로 하게 되면 진짜 여기서는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비활성화돼요. 요것만 해서 퀄리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렌더링한 이미지는, 최종 렌더링 이미지는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희가 이제 21세기 소프트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그 모드박스 활용부터 해서 뭐 마야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턴스에서 뭐 실사 매핑하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서브스턴스에 관련된 그 내용들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엑스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 중에 조금 뭐 또 깊게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엑스젠을 좀 더 알고 싶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 21세기 소프트 유튜브 들어와서 그 채널별로 들어오셔서 이제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Q&A 올라온 게 지금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화장품 용기. 지금 얼굴 등이 포함된 화장품 용기를 고민 중인데 이 경우 이슈가 포함돼? 뭐 화장품 용기에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3D 캐릭터에 화장을 한다고 하면 아까 그 텍스처링 작업 단계에서 뭐 화장하듯이 이렇게 한 번 더 그 위에 화장하듯이 이렇게 텍스처링을 구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변이 됐나요? 손정아님, 사실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많은 분해 요소가 처리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방식, 어떤 방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놀드에서 본 이제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좀 좋은 걸로 해서요. GPU를 활성화 시켜놓고 실시간으로 이제 파라메타를 조절해 가면서 변화되는 값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값을 찾는 방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렌더링 후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면 이미지가 어둡게 나오는 경우. 그거는 로우로 저장하셔서 그래요. 로우. 포맷, 저장하실 때 포맷을 로우로 하지 마시고 디스플레이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까맣게 안 나와요. 그게 로우로 저장이 되면 까맣게 나옵니다. 마야 소프트웨어에서 렌더를 누르면 보이는 라이트가 아놀드에서 아무리 인센티티와 익스포저 조절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까맣게 보이기만 합니다. 와, 이거는 제가 씬 파일을 봐야겠는데요. 렌더를 누르면 보이는 라이트가 아놀드에서는 아놀드 라이트를 쓰셨나요? 아놀드는 아놀드 라이트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아놀드 라이트가 아닌 다른 라이트를 쓰면 호환이 100%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V-Ray 같은 경우에는 V-Ray 라이트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3D맨인가요? 3D맨이요? 3D맨이 뭔 의미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오브젝트의 쉐이더를 설정할 때 V-Ray로 렌더링 하는 경우 아놀드 용도의 쉐이더가 달라지나요? 얼마나 다르죠? 이게 렌더러에 따라서 쉐이더를 다 달리 가셔야 돼요. V-Ray를 사용하시면은 V-Ray 쉐이더를 사용하셔야 되고 아놀드를 사용하시면 아놀드 렌더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라이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어떠한 렌더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따라갑니다. 라이트, 그리고 쉐이더, 렌더러 같이 묶여서 간다고 봐야죠. 마야에서 아놀드 렌더링하고 마야에서 본 그림처럼 저장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거예요. 저장하실 때 저장 명령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단편 간략하게 이거 저장할 때 보여진 그대로 저장되게끔 하는 부분을 좀 제가 올려놓을게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메시를 나눌 경우 오토데스크의 특별한 방식이나 처리 알고리즘이 있는가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많은 메시를 나눌 이게 서브디바이드를 올릴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 오토데스크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오토데스크가 계속 2020, 2021, 202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버전업이 되는 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양의 메쉬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상에 불러오는 메쉬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훨씬 많은 양을 최신 버전에, 그러니까 2022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보다 많이 그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답변을 작성을 해서 개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1세기 소프트에 지금 설문지가 올라올 텐데, 설문지를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랑, 그 다음에 방문 참여, 그러니까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도 괜찮고요. 다른 본인의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컨설팅 같은 걸 받고 싶어서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또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거나 알고 싶거나 뭔가 이렇게 더 도움이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오토데스크에 유능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그 각 회사별로 추진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밑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소프트웨어 기술지원팀에서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이장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